집값 공개의 스튜디오 정적. 남승민의 솔직 고백. 그 문장이 전광판처럼 번쩍이며 스튜디오의 공기를 바꾸던 순간을 나는 지금도 어제 일처럼 기억한다.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점 하나처럼 타오르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조차 마이크에 걸릴까 모두가 어깨를 좁혔다. 누군가는 질문지를 뒤적이다 멈췄고 누군가는 송출 감독의 손끝만 바라보았다. 그때 그는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제가 사는 집, 생각보다 평범합니다. 단 한 줄이었다. 하지만 그 한 줄은 무대 뒤의 커튼을 통째로 뜯어낸 것처럼 강렬했다.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얼음처럼 굳었다. 화려함은 연예인의 생존 언어라고 믿어온 자들의 미간이 동시에 흔들렸다. 평범하다고요? 혀끝까지 치고 올라오는 질문은 정적에 같았다. 그 정적이야말로 그날의 첫 주인공이었다. 숫자로 포장된 성공의 상징에 균열이 가는 소리, 더 높은 층과 더 넓은 면적이 계급의 번역어가 되어버린 시대의 허풍이 순식간에 쪼개지는 소리. 거짓된 흥분을 먹고 자라던 박수의 습관이 잠깐 멎는 소리. 그 소리들이 보이지 않는 파문이 되어 스튜디오 벽을 넘어 화면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가슴팍까지 번졌다. 그는 평범이라는 단어를 마치 오래 준비해온 곡의 첫 음처럼 또렷하게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 단어에 자신이 삶으로 적어온 주석을 천천히 덧붙이기 시작했다. 바닥으로 흘러든 오후 햇살의 각도, 소파 팔걸이에 걸려있던 얇은 담요의 주름, 설거지통에서 물이 빠지며 남겨놓은 유리컵의 물자국, 현관문 앞에 나란히 놓인 슬리퍼의 방향. 식탁 위에 늘 놓여있는 볼펜과 악보와 지우개 가루. 하나하나가 평범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평범함은 조악하지 않았고 소홀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탄탄했다. 무리하지 않은 삶에서만 나오는 안전한 호흡 같았다. 꾸밈의 반대말이 아니라 의지의 또 다른 이름, 그가 말한 평범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 더 비싸게, 더 넓게, 더 고급으로만 치닫는 시대에 덜 가짐으로 더 멀리 가려는 선택. 화려함을 소비하는 대신 진심을 축적하려는 계획. 그래서 그의 집은 공간이 아니라 문장 같았고 주소가 아니라 신념에 가까웠다. 문은 외부를 막지만 문장은 마음을 연다. 그가 공개한 것은 벽지의 색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의 리듬이었다. 현관을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대리석 아일랜드도 외국 작가의 대형 오브제도 아니었다. 둥근 식탁 하나와 의자 둘, 햇빛을 잘 먹는 초록 식물 몇 포기, 입술 모양으로 살짝 깨진 머그컵들. 벽에는 자격증 대신 부모님과 찍은 오래된 흑백 사진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소파 앞 테이블 위에는 연필심과 지우개, 가루 사이로 휘갈겨 쓴 가사 문장들이 반짝거렸다. 가장 비싼 것은 가격표가 달린 소파가 아니라 밤새 적은 문장 한 줄, 발음 기호를 덧칠한 노랫말 한 구절이었다. 황금빛 노브가 달린 하이엔드 오디오는 없었지만 라디오에서 간헐적으로 섞여드는 잡음과 DJ의 담담한 멘트가 거실을 따뜻하게 채웠다. 천장에는 샹들리에 대신 부드러운 확산등이 걸려 있었고 그것이 거실의 그림자를 매만지듯 낮추었다. 냉장고에는 팬들이 보내준 엽서가 빼곡히 붙어 있었고 엽서 끝에는 거의 빠짐없이 고맙다는 말이 있었다. 그 말들은 흔한 감사 멘트가 아니라 벽에 박힌 작은 못들처럼 일상을 단단하게 붙잡아주고 있었다. 촬영 스태프 중 누군가가 장난 반 진담 반으로 물었다. 이렇게까지 공개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이게 제 집이에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곧 선언이 되었다. 내가 보여주는 것은 면적이 아니라 태도, 내가 드러내는 것은 집값이 아니라 리듬. 그리고 드디어 숫자가 등장했을 때 충격은 비로소 형체를 얻었다.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집값을 물었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생각하시는 것만큼 비싸지 않습니다. 대출도 조금 있고요. 그 순간 두 층의 믿음이 동시에 흔들렸다. 하나는 연예인의 집이라면 고급 주거를 보여줘야 한다는 오래된 기대, 다른 하나는 성공의 증거를 가격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사회의 습관. 화면 아래 실시간 댓글이 순식간에 반으로 갈라졌다.
믿기지 않는다와 그래서 더 믿음이 간다가 동시에 흐르며 엇갈렸다. 누군가는 실망을, 더 많은 누군가는 안도를 고백했다. 꿈은 여전히 손에 닿을 수 있다고, 화려함이 아니어도 사람의 목소리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다고. 이 단순한 사실이 어쩌면 요란한 광고보다 더 큰 설득력이 되어 밤의 타임라인을 조용히 점령했다. 그날 이후 그의 집은 기사 속에서 셀 수 없이 불렸다. 평범이라는 위대한 선택, 가격 대신 온기를 말하는 집, 거실이 음악실이 된 사연. 그러나 나는 그 집을 보고 돌아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곳에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급히 차려낸 그릇이 없었고 살아온 시간이 천천히 배인 물건들만 있었기 때문이다. 낡은 카세트 녹음기, 날짜가 적힌 테이프, 모서리가 달아 반짝이는 책상, 손때가 베어 무늬가 변한 식탁. 값비싼 장비로는 도저히 녹음할 수 없는 떨림들이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을 과장된 장비로 키우기보다 생활의 떨림을 노래로 모으는 일을 선택했다.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것이 많아야 한다는 그의 집의 법칙도 그 떨림의 일부였다. 팬이 보내준 선물은 사진으로 남기고 필요로 하는 곳에 흘려보내거나 주변과 나누었다. 집이 창고가 되면 마음이 막히더라고요. 그가 남긴 이 한마디가 집이라는 단어를 소유가 아니라 순환의 관점으로 바꾸어 놓았다. 꽃다발은 책꽂이로 말려 책갈피가 되었고 손수건은 무대 뒤 비상키트로, 편지는 음반 작업 노트를 감싸는 예쁜 표지로 변했다. 선물의 사연은 모서리에 기록되어 오래도록 그의 작업과 동행했다. 그의 집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리듬이 있었다. 밤이면 옥상으로 올라가 도시의 호흡을 듣는 일, 화려한 간판 불빛 사이에서 별은 드물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정확한 박자를 쳐주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지나가면 그는 일시적으로 박을 느린 뒤 허밍을 얹었다. 청소차가 느린 속도로 골목을 닫고 지나가는 시간에는 그 속도를 따라 멜로디를 낮게 깔았다. 도시가 문을 닫고 나서야 들리는 작은 소리들, 쓰레기 봉투가 스치는 소리, 금요일 밤 늦게까지 깨어있던 가게의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 옆집 베란다에서 누군가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악보의 여백에 불쑥 들어와 그의 노트를 채웠다. 낮에는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배경 코러스가 되었고 이웃집 피아노 연습 소리가 겹쳐 들려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노력 소리라서요. 이 대답에는 음악가의 직업윤리와 이웃의 예의가 동시에 있었다. 그래서 그의 집값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단어는 숫자가 아니라 온기였다. 조리대 위에 김이 오르는 냄비, 된장찌개의 짭짤한 향, 콩나물에 숨이 죽으며 내는 작은 소리,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계절의 냄새. 그런 것들이 비싼 액자보다 훨씬 그 집을 오래 기억하게 만들었다. 그의 솔직함은 종종 가장 비싼 사치가 된다. 연예계는 투명함을 경계한다. 소문은 빠르고 해석은 과장되며 사실은 쉽게 왜곡된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개를 선택했다. 팬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숨길 게 없어야 한다는 오래된 믿음, 내게 맞는 크기의 집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현실 감각, 대출이 조금 있다는 말을 주저하지 않는 담대함. 솔직함은 대본으로 쓰면 가벼워지고 일상으로 시행해야만 무게를 얻는다. 그날 그는 솔직함을 발화하지 않고 실천했다. 그리고 실천은 스튜디오의 공기를 바꾸었다. 방송 후 기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은 따로 있었다. 그 평범한 공간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무대가 나오느냐는 질문. 그는 웃으며 방문 하나를 열었다.